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크릿 다이렉트 코리아 교육부 이슬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정말 무더운 여름은 잘 보내고 계신가요? 거의 다 끝난 것 같긴 해요. 근데 올 여름은 어느 때보다 정말 역대급 폭염에 그리고 아직까지도 계속 갱신하고 있긴 하지만 코로나 확진자도 계속 최대 절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폭염, 코로나 확진자 이것들뿐만 아니라 사장님들의 비즈니스도 역대급 최고 갱신이 되는 이 달과 그리고 올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지난주 토요일에 또 입추도 지났어요. 그죠? 아침 저녁으로 살짝 공기가 시원해지긴 했는데 이럴 때일수록 뭐가 중요할까요? 무엇보다 건강 잘 챙겨주셔야겠죠. 그래서 건강도 잘 챙겨주시면서 역대급 갱신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어떤 주제로 사장님들께 이야기를 할까 제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뜨거운 여름도 보내고 계시고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정말 환절기 곧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환절기에 가장 또 중요한 게 바로 이 면역이겠죠. 우리의 건강의 가장 핵심 키를 잡고 있는 이 면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면역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그게 무엇인지 한번 짚어보고, 이 면역이라는 게 중요한 건 알겠지만, 그걸 잃어버리는 이유, 그리고 그 해결 방안을 우리 라이프 바이 시크릿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역. 이 단어 정말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많이 쓰죠. 정말 많이 씁니다. 저도 정말 많이 듣거든요. 면역력 참 좋아. 면역력 정말 강한 것 같아. 아, 면역력 괜찮아. 강해서 좋을 거야. 이런 얘기들 사장님들께서도 은연중에 막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정말 면역력 좋다라는 말이요. 마치 건강하다라는 이런 말을 대신 표현해 주는 것처럼 정말 기분 좋게도 들리기도 해요. 그죠? 근데 이 면역이라는 게 뭘까? 한자어로 그냥 풀이해 보면요. 면할면, 역병을 면한다 해서 전염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면역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걸 좀 쉽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찾아보자고요. 앞에 사진 잘 보이시나요? 일상생활 속에서 좀 지저분한 거 만질 때, 그것뿐만 아니죠.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생활할 때 주변 어디든 뭐가 있어요? 세균, 바이러스, 박테리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죠? 이것들로부터 우리 몸을 스스로 보호해줘요. 밖에서 우리 몸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고요. 그뿐만 아니에요, 사장님들. 매일매일 우리 몸 속에서도요,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나쁜 세포들이 만들어지고요, 변형이 되고, 이런 것들 우리가 뭐 암세포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이것들과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추고 있는 게 바로 면역이에요. 그런데 사장님들 혹시 이건 퀴즈는 아니고 제가 그냥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는 건데 혹시 하루에 내 몸에 발생되는 암세포의 수가 얼마나 될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하루에 무려 몇 개? 5,000개 가량이나 암세포가 생긴대요. 근데 그걸 막아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그게 뭐다? 면역이다. 간단하죠. 밖에서 들어오는 거 막아주고 내 몸에서 생기는 거 막아주고 이게 면역이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사장님들 또 이것도 아실까요? 내 몸에서요. 이런 암세포들 혹은 밖에서 들어오는 나쁜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 박테리아 이것들을 막아줄 수 있는 면역 세포들이 있어요. 그 면역 세포 이름도 아실까요, 혹시? 이거 너무 쉬운데요. 5,000개보다 더 쉬워요. 백혈구예요, 백혈구. 우리 혈액 중에 둥둥둥둥 떠다니는데 이 혈액 중에는요 다양한 성분들이 있죠. 물도 있고 뭐 적혈구, 혈소판, 백혈구 뭐 정말 다양한 물질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 이름을 백혈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혈액을요 리터로 환산을 해보면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약 4에서 6리터가량 된다라고 해요. 얼마 안 되죠, 생각보다. 그죠? 근데 이 4에서 6리터가량 되는 혈액 중에 1세제곱 밀리미터예요. 넓이죠, 넓이. 엄청 작은 넓이에 5,000개에서 무려 8,000개가량의 이 백혈구가 들어있다라고 하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1세제곱 밀리미터면 우리가 정말 가늠하기도 힘든 넓이인데 그게 4에서 6미터가량 정말 많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우리 몸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똑같은 이름으로 백혈구 이렇게 되어 있어도 사실은 우리 몸에서 정말 다양한 역할을 해요.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분들이 누가 있죠?
우리가 딱 떠올릴 수 있는 게 군인도 있고요. 혹은 뭐 경찰도 있고, 소방대원, 의사, 뭐 간호사, 뭐 각색의 직업군들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주죠. 그와 마찬가지로요. 우리 몸에도 백혈구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다양한 각종 피부에 있고 뭐 장에 있고 각종 우리 몸속의 다양한 역할들을 특성에 맞게 포진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각각의 역할을 잘 수행해야 우리 몸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면역은요. 사실은 뭐를 통해 지배를 받냐면 자율신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선생님들 자율신경은요. 제가 정말 이 라이프 바이 시크릿 교육하면서요. 정말 수없이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자율신경. 들어보셨죠? 자율신경. 우리가 알아서 눈치채지도 못하는 사이에 알아서 움직이는 신경계를 자율신경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걸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중에요. 낮 시간. 우리가 낮에는 뭐예요? 대부분. 웬만하면 활동을 하죠. 움직이거나 뭐 밥을 먹는다거나 나가서 일을 한다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때 뭐가 생길 수 있어요? 상처가 난다거나 혹은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세균이 침입할 기회가 훨씬 많이 늘어나죠. 제가 앞서서 우리 면역이라고 하는 건 밖에서 들어오는 걸 막아내야 되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낮 시간에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낮 동안에는요. 이걸 막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중에 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면역세포들이 침입한 세균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 백혈구 이름을 조금 세분화하면 과립구 혹은 대식세포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식세포는 그냥 말 그대로 잡아먹는 애들이에요. 세균이 들어오면 별 생각 없어요. 세균이다 하면 가서 잡아먹고 자기는 뱉어도 죽고 이러는 거. 우리가 그래서 흔히 볼 수 있는 게 고름. 상처에 고름 나죠? 그게 밖에서 들어온 거 잡아먹고 죽은 이 세포의 시체예요, 시체. 혹은 콧물. 감기 걸렸을 때 콧물 나잖아요. 노랗게 나오는 게 다 이 대식세포, 과립구들이 일하고 나온 시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밤 동안, 지금이죠, 이 시간. 보통은 이 밤 시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휴식을 취하죠. 그래서 밖으로부터 세균이나 바이러스들이 침투할 수 있는 기회도 있지만 사실은 어떤 걸로부터 더 심각하게 문제를 받느냐? 내 몸에서 만들어지는 거. 아까 제가 암세포를 예로 들었는데 그 암세포 같은 물질들이 만들어지는 걸 막아내는 걸 언제 하냐면 이 저녁 시간에 하는 거예요. 그때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요. 이를 방어해준 세포들이 일하죠. 그걸 이름해서 백혈구 중에서도요. 뭐라고 부르냐면 NK세포다 이렇게 얘기해요. 혹시 사장님들 병원 가서 NK세포 활성화 뭐 이런 거 체크해 보신 적 있으실 수 있어요? 그게 이거예요. 우리가 밤 동안 혹은 휴식을 취하는 동안 편안한 시간 동안 우리 몸에 생기는 나쁜 물질들을 방어해 줄 수 있는 세포. NK세포는 내추럴 킬러 세포예요. 킬러가 일정 인물을 쏴 죽이잖아요. 마찬가지 NK세포는 나쁜 놈이네 하고 무조건 쏴 죽이는 게 아니라 정말 쟤는 정말 나쁜 애야 해서 가서 쏴 죽이는 애. 이렇게. 그래서 밤 동안에는 우리 몸 속에서 생기는 걸 막아준다. 근데 자율신경은 어떻죠? 밤, 낮 정말 균형 있게 왔다 갔다 잘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밤에도 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혹은 낮에도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교감신경이가 너무 활성화되는 경우도 있죠. 환경이나 상황 변화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균형을 못 맞추고 그 균형을 잃어버리게 돼요. 혹은 뭐 마음에 고민이 있다거나 약을 장기 복용한다거나 혹은 계절이 급작스럽게 변한다거나 이런 문제들에 있으면 균형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가벼운 상처, 그냥 상처 난 것도 혹은 감기도 잘 낫지 않고요. 혹은 암과 같은 하루에 5천 개나 생기는데요. NK세포가 일을 못해요. 그러면 문제가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밖으로 들어온 세균 혹은 내 몸에서 만들어진 이상한 물질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냐? 균형을 잃어버리면 너무 왕성해지면 뭐도 걸릴 수 있냐면 자가면역 질환, 아토피 혹은 뭐가 있을까요? 다양한 이런 자가면역 질환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도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면역의 균형을 회복하는 게 우리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장님들 면역력 무조건 세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면역의 균형이 맞아야 된다. 밤과 낮 혹은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게 잘 맞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영양소, 도움될 수 있는 영양소를 채워주시는 방법이 제일 쉽겠죠.
사장님들 사실은 제대로 수면도 취하시고요. 삼시세끼 제때 챙겨 드시고요. 혹은 뭐 스트레스를 잘 해소하시고요. 적당히 운동하시고요.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사실 우리가 능동적으로 조금 할 수 있는 게 필요한 영양소를 그때그때 채워주시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지 않을까 해요.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그때 필요한 영양소, 정말 무엇보다 중요한 영양소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 건데 제일 먼저 필요한 영양소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 면역세포, 제가 아까 백혈구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도 하고 대식세포, 과립구, 뭐 한번 다 NK세포 뭐 먹어 그럼. 다양하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것들이 다 면역세포예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왼쪽 편에 제가 다양하게 표시해놨잖아요. 가장 상단에 조혈모 세포가 있고 그 하단으로 쭉 있습니다. 이게 다 면역세포예요. 이 면역세포들의 구성 영양소를 먼저 채워주시는 게 1번입니다. 그 구성 영양소가 뭐다? 단백질이다. 단백질 잘 채우고 계신지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단백질이라고 하는 게요. 언제 어느 때나 필요한 거지 갑자기 어느 날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드시고 계세요? 아, 오늘은 좀 과로했으니까 고기 좀 먹어볼까? 오늘은 힘을 많이 썼으니까, 오늘은 땀을 많이 흘렸으니까 단백질 좀 챙겨 먹어볼까 하면서 고기 몇 점 드시고, 혹은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소화가 안 되니까 육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챙겨서 못 드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근데 이 단백질요, 그때그때 매일매일 채워주셔야 되는 이유가 또 있어요. 이 단백질은 한 덩어리가 아니라요. 사실은 20가지 정도의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 9가지는 내 몸에서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다행스럽게 11가지는 그나마도 만들어지는데 일부는 그 중에 9가지는 반드시 외부로부터 섭취해야 한다고요. 근데 어떻게 먹고 있다고요? 특별한 날에만 먹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늘상 채워주셔야 되는 게 단백질이다. 왜? 내 면역세포의 구성 영양소니까. 이게 없으면 면역세포가 잘 안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요. 구멍이 날 수도 있고 일을 잘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챙겨주셔야 되는 거 첫 번째 단백질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단백질을 도와줄 수 있는 영양소 그리고 이 단백질뿐만 아니라 면역 세포들을 도와줄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 영양소가 필요해요. 단백질은 혼자 일을 못하거든요. 그냥 큰 덩어리일 뿐이에요. 근데 얘네들을 쪼개고 가르고 다시 합치고 이런 대사를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미네랄이에요.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강조해서 말씀드릴 건 비타민 B군입니다. 만약에 비타민 B군을 부족하게 섭취하게 된다면요. 단백질을 섭취했지만 중간에 대사가 되다가 멈춰요. 멈추면 이건 단백질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찌꺼기예요. 그게 어떻게 남냐면 내 혈액 중에 남죠. 그게 찌꺼기가 돼서 내 혈액을 갉아먹게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호모 시스테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비타민 B군의 기능을 한번 살펴보세요. 어디서 보실 수 있냐면 저희 멀티비타민 뒤에 영양소 표시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거기에 호모시스테인이라고 하는 뭐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면 아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걸 좀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을 섭취하실 때 반드시 꼭 필요한 게 비타민 미네랄이지만 그중에 오늘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비타민 B군이다라는 거 꼭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세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영양소가 필요하죠. 그 보호할 수 있는 영양소다 하면 딱 떠오르셔야 돼요. 항산화 영양소다 이렇게. 이 면역세포들은요. 다른 세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유난히 나쁜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계속 잡아먹고 계속 죽여야 되고 계속 공격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활성산소에 너무 취약해요. 반드시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영양소가 뭐다? 항산화 영양소다. 그런데 이 항산화 영양소가 제가 앞에도 써놓긴 했지만 이 영양소 한 가지씩만 챙겨주신다고 다 자라는 게 아니에요. 다 챙겨주셔야 돼요. 항산화 영양소 함께 챙겨주시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핵심이죠. 면역력 이야기할 때요.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우리 몸의 가장 또 핵심 기관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죠? 우리의 장입니다. 장. 장은 그냥 사장님들께서 생각하실 때 밥통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장은요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분해하고 소화하고 흡수하고 배설하는 단순한 그런 소화기관으로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소화하고 흡수하고 배설하는 과정에서 들어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들 이런 것들로부터 막아낼 수 있는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최고 면역기관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고 면역기다
기관이다 보니까 면역 세포가요. 제가 앞서서 정말 면역 세포 얘기 많이 하는데 혈액 중에도 있지만요. 대부분 어디에 많이 분포되어 있을까요? 이 혈액도 어디에 많이 쏠릴 수밖에 없을까요? 무언가 들어왔을 때 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0%, 80% 이상은 어디에? 장이 존재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장이 또 중요한 이유가 또 있어요. 우리 장을요. 별명이 있어요. 뭐라고 불러요. 혹시 이것도 아세요? 이것도 퀴즈로 제가 준비하진 않았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장을 제2의 뭐라고 부르죠? 맞아요. 제2의 뇌라고도 불립니다. 이 말은요. 뇌가 죽으면 사실 우리 몸은 죽었다라고도 판단이 되잖아요. 심장이 안 뛰면 죽었다라고도 하지만 뇌가 죽으면 뇌가 일을 못하면 죽었다라고 해요. 사망했다라고 표현하는데 장을요. 제2의 뇌라고 불린다고요. 그죠? 이걸 어디서 또 확인할 수 있냐면 대부분 신경전달 물질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하고 사고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이런 물질들인데 그중에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물질 들어보셨어요? 우리 몸을 기분 좋게 만들고요. 세로토닌이 변화되면 멜라토닌이 돼요. 멜라토닌은 밤중에 수면을 취하게 해주죠. 그런 물질들, 이 세로토닌이 대부분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뇌가 아니라 장으로부터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너무 긴장을 했다거나 혹은 너무 신경 쓴다거나 혹은 너무 스트레스 받았다거나 그럼 어디부터 탈나요? 머리부터 아플 수도 있지만 그 다음 탈날 수 있는 게 어디다? 장이에요. 배탈 난다거나 막 시험 앞두고 있으면 혹은 면접을 앞두고 있다거나 혹은 이렇게 오늘 저처럼 교육을 앞두고 있다거나 너무 긴장하고 이러면 배부터 살살 아프죠. 그게 뭐 때문이다? 제2의 뇌. 그게 장이다. 그만큼 중요한 기관이 내 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장을 위해 내가 채워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유산균 혹은 프로바이오틱스. 사실 장 속에는요. 면역세포뿐만 아니라 이 면역세포들을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가 존재하거든요. 정말 다양한 균들이 살아요. 좋은 균, 유익균, 나쁜 균, 유해균 그리고 유해균과 유익균을 왔다 갔다 하는 박쥐 같은 놈이 있어요. 중간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유해균이 활성화가 되면요. 중간균도 유해균은 싹 들어가요. 그러면 더 많아지겠죠. 근데 유해균이 활성화되면요. 중간균도 어디로 가요? 좋은 균으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균을 활성화시켜 주셔야 되는데 요즘 최근에 우리 식습관도 문제가 생기죠. 환경도 변화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균들이 계속 무너지고 있어요. 거의 없을 수 있는 분들도 많죠. 그렇게 되면 반드시 좋은 균, 프로바이오틱스다라고 하는 걸 채워주셔야 되고요. 뿐만 아닙니다. 먹으면 뭐예요? 장으로 가서 배설이 됩니다. 그러면 먹으나 마나잖아요. 그죠? 이 장까지 도달한 균들이요. 먹고 살 수 있게 반드시 먹고 살아서 증식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게 이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잇감이에요. 프리바이오틱스. 그것까지 함께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 장을 챙겨가실 수가 있겠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정리해 볼게요. 제가 앞서서 면역 너무 중요하다. 밖에서 들어오는 거 내 몸에서 만들어지는 거 이것들을 잘 컨트롤하고 조절해 주기 위해서는 면역이 센 거 아니고 낮은 거 아니고 균형이 잘 맞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건강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필요한 게 우리가 가장 능동적으로 하실 수 있는 게 필요한 영양소를 채워 넣는 거다라는 거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충분히 채워 넣어 주셔야 되는 게 면역세포의 가장 기본 구성단위 단백질과 그리고 이 단백질을 도와서 일할 수 있게 만드는 비타민 B군 그리고 보호할 수 있는 항산화 영양소 그리고 내 몸의 가장 핵심 면역기관이라고 또 말할 수 있는 장을 위한 프로바이오틱스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기억해 주시면 벌써 라이프 바이오 시크릿 제품 말씀 안 드려도 이미 어떤 얘기 하려고 하는구나 이미 다 감 잡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추천해드리고 안내드릴 말씀드릴 제품은 바로 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첫 번째 유기농 프로쉐이크 초코, 두 번째 에센셜 멀티비타민, 그리고 세 번째 유산균 신바이오틱스 이 세 가지 제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기농 프로쉐이크 초코. 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정말 필요한 단백질을 양질의 형태로 공급해 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왜 우리 제품인지 그걸 핵심을 아셔야 이제 전달하실 수 있고 사장님들께서 믿고 선택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죠? 단백질을 선택할 때는요. 사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식물성을 먹을지 동물성을 먹을지를 많이 고민하세요. 일단은. 동물성을 섭취하셨을 때와 식물성을 섭취하셨을 때 각각의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사실은 최근에 하버드대학교 연구 결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섭취하는 단백질 양 중에요. 약 30%도 아니에요. 약 3%만
3%만 뭘로 바꿨을 때, 식물성 단백질로 바꿔 섭취했을 때 사망률이 3%가 아니라 34%나 줄어들었다라는 연구도 있을 만큼 정말 핵심 연구였던 거예요. 선생님들 동물성 먹을지 식물성을 먹을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먹을 때 이 균형, 밸런스인데 그 중에서도 맨날 동물성만 드시지 말고요. 식물성도 좀 끼워 넣어 주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들 평상시에 고기 드시지 마세요라는 게 아니라 고기 드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니까 우리 제품 조금 챙겨 더 드시면 사실 건강에 훨씬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식물성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식물성 중에서도요. 지금 우리 대두 단백질 이렇게 채팅창에 남겨주셨는데요. 저희는 대두를 쓰지 않았어요. 사장님들께서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두 번째 핵심입니다. 대두를 쓰지 않았고요. 완두콩, 키노와, 현미, 치아씨 4가지 주원료를 썼어요. 왜 대두를 사용을 안 했을까? 흔히들 식물성 하면 대두를 쓰는데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왜 대두를 안 썼냐면 사실은 식물성은 또 고민하셔야 되는 게 GMO 리스크가 있어요. 맞아요. GMO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대두를 사용하지 않고 완두콩, 키노아, 현미, 치아씨 4가지를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4가지 원료들은요. 사실 각각 정말 아까 9가지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아서 반드시 먹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9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는 완전한 단백질이라고 표현할 만큼 정말 핵심 원료들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또 있죠. 유기농입니다. 100% 유기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료 자체도 믿을 수 있지만 이 원료를 생산하는 이 가공 과정에서도 믿을 수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정말 여름에 꽂혔던 올림픽도 끝나긴 했는데 이슈가 있었죠. 도핑 테스트에 문제가 있었던 선수가 한 명 우리나라와 연관이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요. 저희 제품은요. 세계적인 국제 인증기관 인폼드 스포츠에서 안티도핑 인증을 받은 제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 선수들도 고민 없이 선택하실 수 있는 제품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시크릿 에센셜 멀티 비타민입니다. 제가 앞서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특히나 단백질을 도와줄 수 있는 비타민, 미네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0가지 비타민, 미네랄을 다 가지고 있는 제품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하세요. 멀티비타민, 인디안 구스베리 비타민C도 먹고 있는데 둘 중에 하나만 먹으면 안 되나요? 혹은 뭐 다른 제품들 먹고 있는데 굳이 멀티비타민 꼭 챙겨 먹어야 되나요? 이런 질문 하세요. 근데 사장님들 스킨케어 에 대해서는 잘 아시잖아요. 그죠? 스킨케어 하실 때 스킨로션만 딱 바르고 끝내세요. 그런 분들 계시긴 해요. 남자분들 중에 특히나 저희 아버지 같은 스킨만 바르고 딱 끝낸다거나 혹은 겨울 되면 로션만 바르고 딱 끝내시긴 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때그때 나의 피부 상태에 따라 혹은 뭐 오늘은 각질 케어, 주름과 미백을 위해 뭐 에센스를 바르고 혹은 오늘은 충분한 휴식을 위해 팩도 하시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멀티비타민은요. 기본 중에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베이스 까신 거예요. 이제서야. 그리고 나서 인디안 구스베리 비타민C 혹은 리커버리 다른 제품들 그 위에 얹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기본 깔고 가시는 거예요. 베이스. 근데 그게 아니라 똑같은 동등한 입장에 놓고 이거 하나 먹을까 이거 하나 먹을까 고민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멀티비타민이 뭐가 특별합니까? 이런 질문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사장님들 이 제품은요. 너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원료부터 달라요. 원료부터 정말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시중에 멀티비타민 정말 많은데 본질이 달라요. 본질이. 물론 라이프바이 시크릿 모든 제품들이 그렇죠. 근데 저희는 어떤 원료를 주원료로 선택했느냐? 퀴노아 분말. 아까 우리 쉐이크 제품 얘기할 때도 잠깐 언급이 됐었어요. 완벽한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는 원료이다. 근데 단백질뿐만 아니라 비타민과 미네랄도 정말 풍부하고요. 건조 효모. 건조 효모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이 건조 효모 때문에 에센셜 멀티비타민 향이 조금 독특해요. 사장님들 이 냄새 때문에 이거 되게 특이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으실 텐데 이 효모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타민과 미네랄 기본적으로 베이스 채우시고 그리고 나서 뭐 채워주셔야 돼요? 이제는 장을 위해서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를 채워주셔야 되는데 또 이런 질문 하십니다. 유산균 제품 고를 때요. 가장 먼저 확인하는 거 제일 중요한 게 균주의 수 아니에요? 라는 질문 정말 많이 하세요. 선생님들 균주의 수는요. 그냥 기본 중에 그냥 기본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걸 라이프 바이 시크릿은 그냥 당연하게 채워 넣었습니다. 한국 식약처 기준으로 100억 마리 기준 하는데 100억 마리 그냥 채웠어요. 그건 그냥 당연한 거예요. 뭐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당연하니까. 그죠? 근데 이제 뭐가 특별하냐? 이거는 귀 쫑긋하고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균주의 이 기능이 특별한 거예요. 이 균주의. 우리 장 건강 그리고 프로바이오틱 시장 내에서 과학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어요. 과거에는요 그냥 요크루트 혹은 뭐 요플레 먹으면 몸에 좋대 이 정도였으면 그 다음은 많이 들으면 좋대 이렇게 됐어요. 그게 이제 균주의 수 때문에 이제 막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 다음은 뭐냐면요 선생님들 이 균주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 균주가 그냥 어떤 균이래 이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균주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프 바이 시크릿에서는요 세계적인 유산균 업체 듀폰 다니스코사의 독보적인 균주 4가지를 선택했어요. 제가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 4가지 균주를 하나하나 다 풀어서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이 특별한 균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라이프 바이 시크릿이 특별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균주의 수가 아니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균주의 수는 이제 다음번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당연히 장까지 도달했으면 뭐 해야 돼요? 증식해야죠. 그래서 프리바이오틱스도 함께 넣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균주의 특별함이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몸을 좀 단단하게 더 지킬 수 있고 보호할 수 있고 균형 맞춰 나가는데 꼭 필요한 라이프 바이 시크릿 4가지 제품, 4가지 제품 아니고 3가지 제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선생님들 정말 이 뜨거운 여름 이제 거의 막바지예요. 이 뜨거운 여름 그리고 앞으로 올 우리 환절기도 잘 대비하실 수 있도록 면역력 라이프 바이 시크릿으로 잘 지켜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시크릿하게 시크릿하세요.